지금 갖고 있는 자기의 내신과 그다음 학생부에 비해서 한 단계 이상은 높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2달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배치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내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자기의 내신과 그다음 학생부에 비해서 한 단계 이상은 높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뭐 7월 달에 와, 8월 달에 와. 그럼 학생부를 보강할 방법이 없죠. 이수 과목이나.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학생부를 갖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치를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내신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학들의 설명에 잘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학들의 설명에서 보시면 얘기하는 게 뭐죠? 이수 과목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력은 문제 해결력에 대한 얘기를 갖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반드시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수 과목과 학생부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 좋은 학생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신 한 개 등급 이상을 갖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꼭 어디냐면 주변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세요. 고3 때 가서 마지막에 가갖고 학교 어디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배치 상담을 갖다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지금 이 정도 시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내가 보강을 하고 그리고 보강할 점을 보강을 한 다음에 진단받은 뒤에 그 다음 3학년 1학기 로드맵까지 잘 세우신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대학을 한 단계 높여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커트라인은 대학 어디 가서 발표하는 내신 커트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고3 배치 상담 때는 이미 높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중간고사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전후에 고등학교 1, 2학년 중간고사 전후에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잘 진단해서 로드맵을 이렇게 잘 짜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 단계 이상 높여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설명드린 목차가 이런 겁니다. 학생부로 내신을 1등급 이상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학의 수시평가 배점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대학 어디가의 내신 50%, 70%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판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원 희망 학교의 내신 등급을 확인해 보자. 하지만 커트라인보다 낮은 합격생도 다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고2 이수 과목과 고3 신청 과목의 소이수 과목, 고급 과목과 핵심 과목 이수 여부를 체크해 보자. 고급 과목 이수가 어렵다면 대학의 학종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완하자. 그래서 학생부 탐구 내용을 체크하여 2학기 수행평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행평가를 하죠. 수행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활동을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게 활동 방향을 정해보자. 그 다음에 학생부의 문제 해결력이 수시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명심하고 학교 선생님과 상의하여 나타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학생부로 내신을 1등급 이상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학 수시평가 배점표를 보시면요. 이게 경희대가 이번에 의학학 설명회에서 얘기했던 거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은 70%가 뭐죠? 교과 성적이고 30%가 서류죠, 서류. 그러니까 700점 대 300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교과와 서류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갖다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했죠? 교과 성적이 1등급과 1.5등급의 차이가 8.96이라고 했죠. 교과 종합평가 서류에서는 AA와 AP의 서류 차이가 9점이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서류의 한 단계 차이가 내신 0.5등급 차이라는 얘기죠. 내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얼마죠? 17.9였죠. 서류 2단계 차이는 18점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서류 2단계 차이가 나면 얼마가 나온다? 서류가 2단계 차이가 나면 내신이 한 개 등급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건 교과죠, 교과. 교과가 70%고 서류평가 30%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보다 더 클 수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이게 대학의 평가 관점표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확인해 보자. 그럼 이게 이제 중앙대가 책자에서 발표한 자료죠. 중앙대 왼쪽이 융합형이고 오른쪽이 탐구형이거든요. 왼쪽에 융합형을 보면은 내신을 50% 보고 진로 역량은 30% 보고 공동체 역량은 20% 본다고 했죠. 탐구형에서는 어떻게 되죠? 탐구형에서는 내신을 40% 보고 진로 역량을 50% 보고 공동체 역량을 10% 보죠. 그러니까 평가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1단계 3.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면접을 보는 이것이 중앙대 탐구형이죠. 그래서 융합평가, 탐구형, 서류평가, 면접편을 갖다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건 고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업 역량이라는 건 뭐죠? 학업 성취도, 내신이죠.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교과이수 충실도는 뭐죠?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생의 충실도, 계열 관련 교과 이수. 그래서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 이수 정도가 교과 이수 충실도죠. 자기개발 역량은 뭐죠?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탐구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은 내신, 교과 이수 충실도는 너 무슨 과목 이수했니 보는 거고, 자기개발 역량은 탐구력을 보는 거죠. 계열 관련 역량의 탐구력을. 그런데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뭘 보죠?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인데 서류평가 20%가 뭘 본다? 교과의 충실도, 너 무슨 과목 이수했는지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 우수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50%인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이 30%를 본다는 얘기죠. 근데 계열 적합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40%고 자기개발 역량이 탐구력이 더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전형별로 평가 항목이 대학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 항목에 맞춰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 전형별 평가 역량을 갖다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학 어디가에는 발표가 됩니다. 50% 것이 뭐고 70% 것이 뭔지 발표하는데 그것이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이죠. 2024 자료를 보면은 당연히 서울대 지역균형은 일반고와 자공고는 거의 일반고거든요. 그러니까 96.6%가 일반고죠. 지역균형은.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어떻죠? 일반고가 27.9%, 2.0%가 자공고죠. 그러니까 30% 정도가 29.9%가 일반고죠.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에 발표하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자료를 보면은 30%만이 일반고고 70%는 특목고 자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 대부분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은 50% 것과 70% 것이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다. 그런데 비교과가 좋으면 50%까지는 일반고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대 보세요. 대학 어디가에서는 발표하는 뭐 등록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는 일반고가 맨 밑에 게 일반고거든요. 최초 합격자는 일반고가 43.4%였지만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은 2024에 얼마였죠? 61%가 일반고였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61%, 39%가 특목고 자사고다. 그럼 대학 어디가에서 50% 것은 대다수 일반고라는 얘기일 거고 70% 것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을 보면 어떻죠? 일반고 비율이 얼마가 된다? 57.8%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42.2%죠.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죠. 인문에서는 외고 국제고가 68%, 자사고가 12.4%, 일반고가 19.5% 이렇게 되어 있죠. 계열적합형은 과고 영재고가 66.7%, 자사고가 19.1%, 일반고가 13.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학 어디가에 50% 거, 70%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학교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확인하시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도 어떻죠? 일반고와 자공고를 갖다 일반고라고 본다고 하면은 일반고가 43.4%고 자공고가 4.7%니까 48.1%가 일반고겠죠. 그렇죠? 그럼 52% 가까운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어떻죠? 일반고 자공고 비율이 47.1%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52.9%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대학 어디가에 50% 것과 70% 것을 갖다 해석을 하면은 대략 50% 것은 그 스카이에서는 일반고구나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30%밖에 안 되지만요. 그래서 근데 서울대도 비교과가 좋으면 50% 것까지는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지원 희망 학교의 내신 등급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하지만 커트라인보다 낮은 합격생도 다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퓨브레인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은 1.31 등급인데도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서울대 일반전형은 일반고인데도 일반전형 1.22 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 치의학과는 2.9 등급인데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1.77의 일반고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연세대도 의학과도 2.5 등급이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2.4 등급이 치의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성균관대 의대도 보면 1.3 등급인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산대 의대도 1.2 등급이었는데 이 일반고 학생이었거든요. 합격자 최저 내신이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한양대도 1.70인데 일반고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 이게 이제 중앙대나 뭐 이렇게 가천대 의대 2.95 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가천의학학은 4.12 등급 중에서 약대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2.46은 합격자 최저 내신 근처 2.49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산출 내신이 다르니까 이 학생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합격한 의학학 계열에서 최저 내신 중에 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는 사례죠. 또 마찬가지로 스카이에서도 보면은 경영학과에서 1.95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 경제학과도 3.01, 농경제학과가 농경제학과가 이제 3.38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 전기전자공학은 1.9 이게 일반고였고요. 그 다음 일반 전형에서 1.65 일반고 학생이 화생공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응용생물화학부인 2.34 일반고 학생이 합격한 사람도 있죠. 건설환경공학은 3.3 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죠. 연대도 보면은 일반고에서 2.3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 식품영양학과에 4.12 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죠. 인공지능학과 3.03, IT융합공학 4.3등급 때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연대가 내신을 많이 보자 위에 경제학과 얘기를 안 했네요. 경제학과에 3.0등급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ISE 국제영에서 일반고 2.0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대를 보면은 일반고에서 1.9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요. 국제학부는 3.0등급, 그 다음에 등등등 보면 일반고인데도 어디죠? 3.3등급 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전자의 계열적합형에 2.36등급인 학생, 일반고 학생 중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차세대 통신이나 이런 데는 자사고에 4.68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한 내신 등급것보다 퓨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 보면 이렇게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2 이수 과목과 고3 신청 과목의 소인수 과목과 핵심 과목 이수 여부를 체크해보자. 요번에 이제 배치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이수 과목들이 내신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어떤 과목들만 이수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수 과목을 갖다 이수 못했었을 때 이제 보강하는 방법, 뭐 지금쯤이면 이제 고등학교 3번 이수 과목을 다 신청을 하셨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내가 지금 신청한 과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그 의대, 경희대, 고대, 성균관대, 연대, 중앙대에서 보면은 핵심 과목에 뭐가 들어있죠? 화학원, 생명과학원, 생명과학투고, 권장 과목에 확률과 통계, 물리원, 화학투죠. 약대는 뭐죠? 화학 원투의 생명과학원, 생명과학투고, 권장 과목의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학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계열이라면 화학원, 생명과학원, 생명과학투는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수 하나면 감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장 과목의 경우 들으면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듣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나와 있는 자연과학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과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고 농생명과학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죠. 사범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그 다음 자유전공학부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부를 제외하고는 특히 특별하게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갖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그러니까 권장 과목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수는 평가에 반영되나요? 이게 뭐라고 했죠?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각 학과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과별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이수 내역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요즘 스카이라든지 의학 계열이나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의 고급 과목 이수 여부에 대한 것을 갖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급 과목 이수를 갖다 우리 학교에는 없어. 이제 이수를 못 해. 어렵다면 대학의 학종 안내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보완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번에도 고려대학교에서 온라인 설명회 할 때 뭐라 했죠? 온라인 설명회 할 때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표에 수학에서 뭘 넣어놨죠? 고급 수학을 넣어놨고, 과학에서 뭘 넣어놨죠? 고급 물리를 넣어놨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들으라는 얘기겠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공동으로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는지 평가한다.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 적정성 등과 같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얘기하면서 대면이든지 비대면인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서울대학교가 이제 그 2년 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 서울대학교 PT죠.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뒤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 고급 생명과학을 갖다 이수할 수 없으면은 이제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면 동아리에서 발표해.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저런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수 과목이 없어. 그럼 동아리라든지 진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고급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다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 이수 과목에 대한 내용이면 두 번째 내용이 뭐죠? 자, 학생부 탐구 내용을 체크하여 2학기 수행평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뭘 해야 되죠?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자율탐구 보고서를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활동을 대학의 평가관자에 맞게 활동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의 탐구가 너무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죠? 단순 실험, 아스피린 합성 실험, 소화제 효능 실험, 카페인 실험, 그란 연쇄법, 루미놀 반응 실험, 전기영동 실험, 효수 실험, 비타민 C 실험, DNA 추출 실험, 유전자 제조학 기술, 유전자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 수학도 마찬가지죠. CT 원리, 바이오리 등 약물 지속성, SIR 모델, 혈류역학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대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 사례도 마찬가지겠죠. 이랬었을 때 조금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일반적인 활동 사례가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주제로 선정하여 자료조사에 발표를 맡음 이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크게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대학 평가관자에 맞춰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러니까 저희 휴브레인 학생 중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사례거든요. 보시면 수업 시간 학우들과 함께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대해 발표한 뒤 해당 기술의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활동을 진행함. 나아가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 이외에도 유전공학적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의약품 개발에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짐.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통해 치료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해
전공도서 알기 쉽게 정리한 바이오의약품 임상양리학을 발췌독해 있었죠. 좀 약간 중약하고 관련 치료제의 개발 과정 및 활용을 알아봄. 나아가 해당 치료제 제작 과정에서 유전공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 꼬리물기 탐구를 이어가며 NCBI 학술 자료를 갖다 이것도 이제 스스로 찾아 읽고 약물이 정맥 내로 투여돼 이동할 경우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을 좀 양이 많아서 뺐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공도서 읽고 이게 분석한 탐구한 내용이 깊어져. 일반적인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지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학습한 과정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의약품 생산의 지속 가능성 높이고 희귀 질병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뭐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일반적인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지만 이런 학교에서 하는 이렇게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전공도서나 그 다음에 NCBI 학술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갖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것들에 대한 것을 갖다 한번 그러니까 로드맵을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때 내가 뭘 부족했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의 심학습한 과정과 그 다음에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문제 결력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샘플링한 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어떤 의대를 가고자 하니까 이제 연계교육 과정에 줄기세포 생물학과 생물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하고 연결했죠? 고2 동아리 시간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접한 후속으로 고3 동아리 시간 배아줄기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인자에 대해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죠? 줄기세포의 분화 촉진으로 인해 세포 재생에 활용될 수 있지만 과한 세포 분화 및 분열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메인 테마인 암과 연결돼서 이렇게 동아리에서 줄기세포 생물학과 생리학을 나타내면서 암과 연결해서 저희가 추천해 준 주제가 이제 배아줄기세포의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분자 물질에 대한 고찰이죠. 생명과학도도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후송유전학을 나타내면서 고1 동아리 시간 암에 대한 유전자 조작 치료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던 경험, 고2 생명과학 원시간 아세틸화 요소의 작용기전을 봤던 경험의 후속 심화로 해당 주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암의 후속 유전학 기전 이렇게 다 연결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학도도 일반화학, 뭐 수리생물학, 미적분학 이렇게 해서 메인 테마를 갖다 암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냈죠. 마찬가지로 상경계열도 이제 메인 테마가 뭐죠? 경영의사결정, 기업가치 직전,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2에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 미시경제학 생산자 이론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수학2도 이제 연결을 한 게 미분계수와 도함스단원에서 학습한 순간 변화율과 미분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산자 이론에 적용하여 좌표평면상 총비용 곡선을 나타내고 이를 미분하여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해 MC는 MR에서 최적 생산이 결정되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밝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추천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였죠? 뭐 재무관리 투자론에 보면은 고2 수학원에 탐구한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한 후속 탐구입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한 분산의 개념을 공분산으로 확장시켜 복수의 엔게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때 분산이 0이 되는 지점을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살피기에 다음 주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CAPM 모형상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의 추정, COV를 이용한 자본시장선의 몰록성 도출 이렇게 해서 재무관리 투자론을 나타내면서 연결을 했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메인 테마, 경영의사결정과 기업가치 직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로드맵들을 갖다 2학년 2학기 때는 짜서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가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죠? 학생부의 문제 결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학생부의 문제 결력이 대학에서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의 문제 결력이 수시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명심하고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 나타낼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왜 그러죠? 서울대학교가 요번에 올 1월 달에 있던 대입정책 포럼에서 얘기한 게 뭐죠? 주요 과목 성적의 우수성, 전과목 성적의 우수성보다 더 중요한 게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이시고 5위가 독서 소양이죠. 근데 1위가 뭐죠? 학습 경험이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요번에 경희대가 의학학 설명회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과 수업 내용을 활용하여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이건 의학계에서만이 아니라 탐구력은 연구 역량 또는 탐구 역량으로 평가한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학생을 선호한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렇게 다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는 어떤 학생부를 갖다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어떤 걸까요? 하나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미적분 주제 탐구로 단진자의 진동 주기를 수치적 분법으로 계산하기로 함. 먼저 적분 구간을 10등분한 다음 매트랩으로 배우는 공학 수치 해석을 통해 학습한 직사각형 분할, 사다리꼴 공식, 심슨 공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값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나 피적분 함수가 적분 구간의 한쪽 끝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리만함이 발산하거나 근사값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견함. 이에 100개의 부분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더 정확한 근사값을 구하려 했지만 함수값의 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직사각형 분할 사다리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깨달음. 미적분학 원 도서의 이상적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지만 수치적분법으로 이상적분을 적절히 다룰 방법을 찾지 못함.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적분은 1:1 대응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x구간 한쪽 끝에서 발산하는 피적분함수의 적분을 y구간 전체에서 유한한 피적분함수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을 떠올림. 이상적분을 잘 정의된 리만 적분으로 변환한 결과값은 정확도의 적분 근사값 계산에 성공함. 수학적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어떻죠? 굉장히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어떤 배치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학생들이 보강을 하면, 이렇게 학생의 노력에 비해서, 내신에 비해서 한 단계 이상은 높여서 갈 수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와서 학교를 배치하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나타났던 어떤 이수 과목이나 이런 문제 해결력의 아쉬움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보강하신다고 한다면 내신보다 반드시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진단을 받으셔서 학생부를 갖다 보강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찾으시기 바랍니다.